안녕하십니까. 원장 김원장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그 유리창을 치는 빗소리가 참 듣기가 좋더군요. 저는 비 오는 날 운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제가 50대 초반 그쯤에는 할리를 타고 전국 산야를, 국도를 유유자적하게 또는 질주하면서 논일했던 생각도 나고, 비 오는 날에 동해 바닷가 해변에서 비를 감상했던 기억도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오늘 같은 날은 막걸리에 파전 한잔 하면, 막걸리에 파전을 앞두고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면 참 좋겠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회룡고조형이라는 천하대명당 혈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회룡고조형이라 하면 이 산을 타고 기맥이 에너지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리는 거는 형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 무슨 짝대기 풍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산 능성이를 타고 혈이 내려와서 혈차 뒤에 내두를 만들고 혈로 쏙 들어가서 거기서 묘자를 쓴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지구 심처 땅속 10km, 100km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오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 혈자리에서는 한 평, 두 평, 작으면 0.5평, 그 작은 혈처에서 지구의 양에너지, 명당 혈파가 솟아나는 겁니다. 이 산 능성이를 타고 졸졸졸졸 무슨 기가 흘러서 그 묘자리로 내두에서 응어리지고 묘자로 들어가는, 그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렇게 풍수를 책으로 배워서는, 학문으로 풍수학을 공부해서는 명당 혈자리를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주 많은 이유가 있어요. 선조 때, 광해군 때 박상이라고 하는 전라도 장성의 학자지요. 양반 출신의 양반이 풍수를 한다니까 얼마나 신뢰감이 가겠습니까? 학문도 높고. 근데 그 양반이 유명한 사람인데, 요즘 말로 하면 유명한 짝대기예요. 양반 짝대기. 그 양반이 백사 이양복 부부의 묘도 잡아주고, 단경황후, 양주의 단경황후 묘자리도 잡아주고, 좌우지간 여러 사람들 묘자리를 잡은 전부 다 그 흉지입니다. 그게 책으로,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의 한계예요. 유튜브에서 묘자리 잡고 다니는 무슨 교수, 한의사, 좌우지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제 하다가 이제 하늘에다가 선을 그어요. 천기라고. 천기와 지기가 만나가지고 혈이 맺혔다고. 무슨 개 짝대기, 개 멍멍이 소리입니까? 명당 혈파는 지구 양에너지에, 땅속에서 나오는 그 신비로운 에너지란 말이에요. 무슨 별자리 보고 천기 그거 듣도 못한 소리예요. 천년이래. 그런 사람들이 명당터 가서 기운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조선 8대 명당, 저 같은 사람이 소점한 왕릉을 잡는 지관 어르신들께서 잡아준 조선 8대 명당에 가서 김액선이니 자충 우백호니, 아니 명당에 가서 그 소리 누가 못합니까? 본인이 잡은 자리 한번 보여줘봐요. 그 쓰레기 같은 자리 음에너지 펄펄 나오고 반은 반양 흉지에다가 묘자리 잡아놓고 명당이라 하고 있는 이 철없고 이 한심한 짝대기 풍수들
여러분들은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슨 박사, 교수, 풍수책 쓴 저자를 만나서 조상의 묘를 쓰는 순간 여러분 재산이 1000억이 있든 1조가 있든 30년 안에 싹 사라집니다.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제가 오늘 광주광역시 국립공원 아주 명산이죠. 무등산. 이 무등산 안에 있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을 하셨던 좋은 가문의 김덕령 장군 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덕령 장군 묘는 전형적인 대명당입니다. 천하대명당이고 그 묘가 바로 회룡고조형의 대명당입니다. 회룡고조는 돌해자, 용용자, 고는 바라볼 고자, 조는 조종산, 할아버지 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주산과 조산을 쭉 맥을 타고 가다가 다시 그 자기가 흘러내려온 어떤 근원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작대기 풍수처럼 이 산 능선을 타고 기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지구 10km, 100km, 300km 도대체 얼마나 깊이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심처에서 산맥을 타고 흐를 수는 있어요. 산맥을 타고 흐르는 게 아니라 심처에서 그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혈자리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혈 외에는 다 마이너스예요. 양에너지가 잡히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명당 혈파라 하는 것은 지구의 물리적 현상이에요. 특별한 음에너지, 양에너지 이 두 개의 패턴이 지구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반은 반향의 에너지가 나오는 자리가 있고 무해무득한 에너지가 제로값인 땅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그 땅은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해룡고전지 한번 산세를 그려가면서, 제가 산세를 그리는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너지가 그쪽으로 흐른다는 게 아니에요. 형국을 보시라는 거예요. 짝대기들처럼 이 산을 타고 에너지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광주의 무등산입니다. 무등, 등이 없다. 즉 높고 낮음이 없고 평등한 세상이란 뜻이에요. 무등이란 뜻이. 너도 나도 세상에 대동세상을 말하듯이 무등이란 것은 차별이 없고 평등한 세상을 뜻하는 게 무등이에요. 산 이름도 참 좋죠. 가장 늦게 국립공원이 됐어요. 왜 그렇게 늦게 국립공원이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무등산에서 쭉 원효봉으로 이렇게 산세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서 여기서 이렇게 돕니다. 산세가 이렇게. 여기에가 김덕령 장군의 혈이 맺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산이 용이 이렇게 용진을 하다가 쭉 내려가는 게 아니라 획 돌아서 혈이 이 조종산을 다시 바라보는 방향으로 혈이 흐르는 것을 회룡고조형의 천하대명당이라고 그래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김덕령 장군의 묘소를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곳이 김덕령 장군의 가족묘지예요. 임진왜란 때 아주 용감한 의병장이었는데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사가 됐죠. 선조라고 하는 찌질이 왕이 참 여러 가지 흉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 중에서 가장 찌질한 왕 첫 번째가 선조입니다. 그리고 5천년 역사에서 민간인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이승만이고요. 이승만이를 국부라고 아주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무등산 정상에서 원효봉으로 해서 이렇게 기맥이 싹
내려옵니다.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죠. 그리고 이쯤에 올라섰다가 이런 식으로 우백호를 만들고 자총룡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또 자총룡을 만들고 또 자총룡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는 수구고요. 그리고 이제 우백호자락이 이렇게 이 산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죠. 여기가 김덕령 장군의 가족 묘역이에요. 명당이 있는 곳은 빨간색으로 칠해야 됩니다. 이게 김덕령 장군의 묘역인데 전체가 혈판도 아닙니다. 여기는 딱 김덕령 장군의 묘자리만 대혈이에요. 지름이 2m 정도 됩니다. 한 3평 가까이 되는 2평에 3평 정도 되는 대혈이에요. 여기가 김덕령 장군의 해룡 고조영의 대명당자리입니다. 이제 해룡 고조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무등산이라는 거대한 산세가 쭉 용맥이 용진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자신의 왔던 주산 조종산을 바라보는 게 해룡 고조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묘향이 좀 대직왕께서 이 자리를 잡았지만 묘향을 좀 놓쳤습니다. 그런데 혈이 크기 때문에 묘향을 놓쳤다 하더라도 큰 해는 없습니다. 혈이 작으면 어떤 사자의 몸이 혈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데 혈이 크면은 전부 다 혈차 안에 들기 때문에 묘향이 좀 틀어졌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크게 뭐 해가 없어요. 보시면 이 전체가 김덕령 장군의 가족묘입니다. 근데 여기는 다 마이너스 1, 2입니다. 발복도 없고 해도 없는 자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김덕령 장군 묘는 얼마나 큰 혈차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묘봉만큼 거의 비슷해요. 둘레석 정도의 큰 혈이에요. 대혈이에요. 중국 풍수가 와서 이 자리를 밤에 몰래 가서 소 좀 하려고 했는데 달걀을 묻었답니다. 생달걀을. 닭이 깨어나는 거 보려고. 그걸 몰래 따라가서 여기다가 삶은 달걀을 넣어가지고 그 며칠 뒤에 와서 보니까 병아리가 안 나와서 중국 풍수가 이걸 놓쳤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게 그 의병장 김덕령 장군의 묘소입니다. 해룡고조형의 대명당입니다. 그럼 묘향은요, 이 에너지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묘향이 이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 에너지는 이 명당 혈파가 우선해야 진 에너지는 정확하게 이쪽으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향이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방향이 무등산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가문에서 이 앞을 바라보면 답답하죠. 여기가 좁으니까. 그래서 터진 자리를 바라보게끔 묘향을 잡았어요. 성리학적 어떤 중심주의가 가져온 잘못된 묘향입니다. 그러나 혈이 커서 장군의 키보다 훨씬 큰 2m가 넘는 혈이기 때문에 혈이기 때문에 묘향이 틀어져도 큰 해가 없습니다. 여기는 혈이 작으면 틀어지면 안 돼요. 벗어나 버려요. 채신이. 그래서 묘향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는 혈차가 커서 묘향이 이 방향으로 틀어져 동향으로 잡아도 뭐 해가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묘향은 남향입니다. 약간 동남향 쪽으로 틀어진 남향이에요. 묘향이 틀어졌다 해서 혈이 크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발복 받는데, 그리고 김덕령 후손분들은 다 대발복을 했어요.
광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역대 유지들이 많이 나온 집안입니다. 그러면 해룡고조영의 김덕령 장군의 가족, 김덕령 장군 묘소를 봤으니까 우리나라 어느 곳에 있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천하대명당 해룡고조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지명을 다 숨겼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딱 보여드리고 싶어도 딱 보여드릴 수 없는 제 심정은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가 굉장히 큰 산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범위의 산이에요. 이 자체가. 근데 이 산에서 한 산줄기가 산맥이 이렇게 용진을 합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이게 해룡고조형의 대명당을 결혈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형국이에요. 보세요. 그 근처에 묘도 많이 써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산 이름이요 엄청납니다. 뭐 용자 들어가고 땅속의 제왕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산이. 그리고 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자리가. 용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백마 이름의 산봉우리도 있고 제왕 제자 땅속의 제왕이라는 뜻의 산봉우리도 있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산 이름들이. 자, 대충 그려진 것 같아요. 거대한 산에서 한 줄기 산이 이렇게 남쪽으로 용진을 하다가 이게 싹 원형으로 감쌌죠. 그리고 이 안에는 물이 저수지가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여기에 갈령 음수라고 해도 되고 회룡고조라고 해도 되는데 이런 형국에서는 혈체의 이름을 지을 때 해룡고조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어디에 해룡고조의 대명당이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냐? 오호라, 이런 자리에다가 조상의 체벽을 모시면 한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딱 이 범위 안에 대혈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쓰여진 묘들은 다 명당이 하나 없습니다. 이 천하대명당 대혈이 하나 자리 잡으면 반경 1, 2km, 3, 4km에는 혈이 안 잡힙니다. 특별하게 혈이 많은 동네 아니고서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런 특별한 산세도 참 이렇게 그려주니까 이런 산세가 있구나 싶죠? 천하대명당 해룡고조형 대혈이 대명당 자리가 이 붉은 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딱 그 자리를 점을 찍어서 알려드리고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어느 집안의 대발복을 위해서 아직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명당 혈처는 금순강산 형국마다 산영마다 대명당이 아직 99.9%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의 위대한 후손들,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 한반도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태어날 자리예요. 이 한반도에 쓰여지지 않고 있는 대자리. 제가 이 땅에
천년 이래에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 이후에 우리 위대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하는 역할을 제가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해룡 고조형, 이 거대한 산에서 한 줄기가 흘러내려와서 싹 감싸고, 이 대열 앞에는 또 저수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자청용 우백호가 이렇게 감싸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해룡 고조형은 김덕령 장군 혈차에서도 봤듯이 혈이 조종산, 자기가 흘러왔던 조종산으로 혈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양 에너지가 수천 해절하고 우선회 하면서 해절하다가 어느 한마디가 끝나면 일부 0. 몇 프로, 0.00 몇 프로가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 묘향입니다. 정확하게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해룡 고조형의 대명당은 향이 저 큰 산으로 보고 써야 돼. 이 저수지를 품 안에 안으면서.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조상을 모시면 그 집안은 3대가 가기 전에 대가문이 돼버립니다. 당대 움직이기 시작해서 자식 때, 손자 때 가면 이미 대한민국에 이름 있는 가문이 돼버려요. 이 전망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산? 이렇게 보여주면 이 지형을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못 찾습니다. 한 평, 두 평을 어떻게 찾아요? 0.5평을. 보세요. 그 대혈이 있는 그 근처에서 바라보면 이런 형국이 나와요. 이게 우백호. 여기가 자청령. 그리고 여기가 호수. 앞에 호수 보이시죠? 저기가 엄청나게 큰 산이에요. 저기서 한 산맥이 흘러내려와서 이 그림 뒤쪽에 대혈을 맺어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해룡 고조형은 천하대명당이에요. 멋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직 쓰여지지 않은 천하대명당 자리에 가서 딱 서면요, 가슴이 떨립니다. 그 형국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조상을 명당에 모시세요. 당대 발복지지. 그래도 30년, 60년 이내에 거대 가문이 돼버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대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은 근구몰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당대에 발복해버려요. 근구몰리는. 근데 대한민국의 근구몰리의 묘가 수백 개, 1000개 정도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쓰여진 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쓴 거 외에는.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해룡 고조형의 형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보셨죠? 김덕령 장군의 묘토도 잘 보셨죠? 이것도 해룡 고조형의 대명당입니다. 보시다시피 묘향이 좀 잘못됐으면 큰 흠이 아닙니다. 혈이 대혈이라 김덕령 장군의 최신이 그 혈 안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발이 빠져나오거나 가슴이나 머리가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 대발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 묘향은 이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해룡 고조형의 묘향이에요. 이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혈이 커서 다행인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해룡 고조형의 대명당을 말씀드렸고,
오늘 짝대기 비난을 좀 덜한 것 같죠? 매일매일 짝대기 분들이 기가 좀 가려우실 것 같아요. 인격을 못 오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역할을 비난하는 거지. 이상입니다.